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사 장세진입니다. 내 말이 틀리지 않았지만 그런데 왜 내 인생이 망가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나요?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미움받는 사람, 진실을 말했는데 왕따 당하는 사람, 능력은 있는데 늘 손해보는 사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매우 섬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말로 인해 화를 당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상관살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상관, 한자로 풀면 위를 해친다는 별인데요. 이 별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참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틀린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지요. 권위자 앞에서도 할 말을 다 하는데요. 그리고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 고생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들은 입조심을 해도 화를 당하는지 그 운명적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지요. 사주 10성 중에 가장 위험한 별이 뭘까요? 바로 상관입니다. 상관은 내가 생해주는 힘이 있죠. 쉽게 말하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인데요. 예술가, 발명가, 비평가들이 대부분 상관이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상관은 관성을 극하는 구조이지요. 관성은 권위나 질서, 상사, 어른, 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상관이 강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권위에 저항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사가 틀린 말을 하면 참지 못하고 부모님이 부당한 요구를 하면 반박하고 부조리를 보면 침묵하지 못합니다. 사주 원국에서 일간이 목이고 화가 많으면 이게 전형적인 상관과다 구조이지요. 특히 시지에 상관이 있으면 이건 말년까지 입 때문에 고생한다는 뜻인데요. 명리학 고전인 적전수에서는 상관 경관이면 화가 백단이라 상관이 관성을 만나면 재앙이 100가지나 된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죠. 조선 중기 뛰어난 학식을 가진 선비가 있었는데요. 이분의 사주를 후대 명리학자들이 분석했는데 일주가 간목이고 병화 상관이 월간에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상관격이었지요. 이 선비는 과거에 급제에서 벼슬길에 올랐는데요. 능력도 뛰어났고 청렴했지만 문제는 입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정회의에서 권신이 잘못된 정책을 제안했을 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권신의 눈치를 봤지요. 그런데 이선비만 손을 들었습니다. 그 정책은 백성을 해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지요. 3년 후 실제로 그 정책은 실패했고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선비는 끝났는데요. 권신의 미움을 샀고 모함을 받았고 결국 귀향을 가게 됐습니다. 유배지에서 이 선비가 쓴 글이 전해집니다. 옳은 말을 했을 뿐인데 죄인이 되었구나. 이게 바로 상관의 비극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보죠. 왜 상관형 사람은 굳이 그 순간에 말을 할까요? 이게 바로 상관의 속성 때문입니다. 사주에서 상관은 설기의 기운이지요. 설기는 쌓인 기운을 풀어내는 작용을 하는데요. 마치 찐 밥솥에 김이 빠지듯 참지 못하고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눈치라는 게 있죠. 이건 사주로 보면 인성의 작용인데요. 인성은 생각하고 참고 타이밍을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상관이 강하고 인성이 약한 사주는 어떨까요?
생각보다 표출이 먼저 나가는데요. 머리로는 참아야지 해도 입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상관무인이라고 하죠. 상관이 있는데 인성이 없다는 뜻인데요. 이런 구조는 평생 말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대원에서 상관운이 들어오면 더 심해지죠. 평소에는 참던 사람도 상관은 10년 동안은 말로 인한 사고를 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60대 분이 계셨는데요. 평생 순했던 분이 50대 중반부터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주변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사주를 보니 55세부터 상관대운이 들어와 있었지요. 이게 바로 운의 흐름인데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주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시대 이야기도 해볼까요? 얼마 전 상담했던 58세 남성분 얘기인데요.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근무하셨지요. 능력도 인정받고 후배들한테도 존경받는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정년 2년을 앞두고 권고사직을 당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회사에서 부당한 인사가 있었고 능력 있는 후배가 억울하게 평가를 낮게 받은 거지요. 그런데 이분만 본부장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후배는 구제받았지만 이분은 3개월 후 인사팀으로 발령났고 6개월 후 권고사직을 받은 겁니다. 사주를 봤더니 일간이 경금이고 개수 상관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었지요. 게다가 현재 대운이 상관운이었습니다.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옳은 말 한 거 아닌가요? 잘못하신 거 없고 다만 사주가 그런 거지요. 상관이 강한 사람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전성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죠. 상관형 사람들이 벌받는 이유는 뭘까요?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고 나쁜 짓을 해서도 아닙니다. 정답은 혼자 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고전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지요. 상관경과는 화를 부르지만 상관폐의는 귀함을 이룬다. 무슨 뜻이냐면 상관이 관성을 직접 공격하면 재앙이지만 상관 옆에 인성이 있어서 상관을 제어해주면 오히려 귀한 명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싸우지 말고 지혜로운 좋은 자를 곁에 두라는 뜻입니다. 상관형 사람들이 공통된 실수는 혼자 다 해결하는 데 있지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말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아무리 옳은 말도 힘이 없으면 묻히게 되고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내 편이 없으면 공격받습니다. 사주에서 인성은 보호자를 뜻하지요. 상관이 날뛸 때 제어해주고 상관이 공격받을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상관만 강하고 인성이 약한 사주는 어떨까요? 이는 오막 없이 최전선에 홀로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상관이 숙명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 이야기 같다고 혹시 느끼셨나요? 평생 옳은 말 했는데 미움받고 정론 제기했는데 손해보고 불의를 참지 못해서 늘 손해만 봤다면 여러분은 상관이 강한 사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상관은 죄가 없지요. 상관이 없었다면 세상은 어땠을까요? 부조리가 그대로 방치되고 거짓이 진실을 덮고 약자는 영원히 짓밟혔을 겁니다. 그럼 상관형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인성을 키워보시죠.
책을 읽고 사색하고 한 템포 늦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사주는 안 바뀌지만 대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혼자 싸우지 말고 편을 만드시죠. 당신이 정당함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타이밍을 잘 판단하세요. 옳은 말도 때가 있는데요. 상관대운이 지나가고 인성 재성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상관은 재능이죠. 다만 사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말고 그때 입 다물 걸 하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그 말, 참지 못하고 터뜨린 그 진실,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손해를 봤을지 모르지요. 승진에서 밀렸고, 인간관계에서 왕따당했고, 가족들한테도 미움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했던 그 말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억울한 사람을 구했고, 부조리를 막았고 진실을 지켰습니다. 사주 명리학 5000년 지혜가 증명합니다. 상관은 천재의 별이자 순교자의 별이다. 여러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이 아직 여러분을 따라오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말년운에서 상관은 명예로 바뀌는데요. 젊을 때 손해본 상관형은 늙어서 존경받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보시죠.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